안녕하세요. 금연 아침 안의 대출 상담사 김기호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그 이유는 좀 여러 가지죠. 대표적으로 과거에 신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은행권 이용이 어려워서 이금융권이나 이렇게 대부업체처럼 고금리 대출만 이용하신 분이 있고, 과거에 신용에도 별 문제가 없어서 은행부터 대출 이용했는데 결국은 고금리 대출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알려드릴 사례의 주인공이 바로 그분인데, 처음 대출을 이용하실 때는 은행권에서 잘 이용하셨어요. 아주 잘. 자, 그러고 나서 또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이미 이제 은행권을 만땅으로 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금융권을 이용하게 돼요. 이금융권을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또 만땅으로 차요.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대부업체죠. 대부업체에서 또 이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은행, 이금융권, 대부업체 순서대로 보면 잘 이용을 했어요. 근데 현재 남아있는 대출은 은행은 없고 이금융권에 대부업체만 남아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거죠. 자, 대출을 한 걸 평생 원금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갚아나가야 되죠. 처음에 은행 걸 이만큼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이금융권 또 이만큼 가지고 있었어. 갚아나가 점점. 이금융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자금이 또 필요해. 그러면 은행 가면 대출을 해줄까요? 안 해주죠. 은행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이금융권에서 또 받는 거야. 은행은 점점 줄어들고 이금융권은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은행은 참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출이 없다 치더라도 잘 갚으셨으니까 또 해드릴게요 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연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시 재신청을 하거나. 근데 문제가 이렇게 이금융권이 생겨버리니까 은행에서는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줄어들고 이금융권도 이렇게 줄어드는 사이에 또다시 자금이 필요해. 그럼 이금융권은 좋아요. 잘 갚아 나가신 분들. 고객님은 우수 고객으로 해서 추가로 얼마까지 또 가능합니다. 문자라든가 전화 찾아오죠. 또 늘어나. 근데 은행은 이제 없죠. 자, 이 상황에서 자금이 또 필요해. 그럼 은행에서 해줄까요? 안 해주죠. 이제 이금융권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부업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금융권을 이용하는, 이금융권이 이제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대부업도 줄어들고. 근데 문제가 대부업이 있다 보니까 이금융권에서 이전처럼 대출을 이렇게 많이 안 해줘요. 조금 더 해줄 뿐이지. 근데 자금이 또 필요하니까 또 대부업체. 이금융권은 또 줄어들고, 대부업체. 이금 더 줄어들고, 또 대부업체는 더 많이 줘. 똑같이 이제 은행처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커지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고금리 대출만 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고금리 대출의 무섭고도 무서운, 알면서도 당하는 함정이죠. 얘네들 때문에, 얘 때문에 더 낮은 이자를 이용 못하고, 얘 때문에 더 낮은 이자를 이용 못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왔어. 도저히 안 돼. 이 상황에서는 안 되겠어. 후다닥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더 이상 은행에서 안 나온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걸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그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그래도 은행으로 대안하기 쉽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게 바로 이제 통대안이라는 상품인데, 자, 오늘은 이 통대안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은행의 저금리로 대안을 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분의 경우 현재 일반 법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일반 법인, 4대 보험 되시고, 정규직 직원이시고요. 정규직에. 입사일이 2016년도 7월. 그리고 연봉은 4,100만 원이신 분입니다. 참고로 연세가 53세예요. 일반적으로 통대하는 나이가 많으면 또 잘 안 됩니다.
보통 55세 이상은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50세 이상만 돼도 안 해주는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또 너무 또 연세가 많아도 안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분은 통대안이 가능한 나이로 들어왔고요. 이 대출 건수를 다 적으려니 답답한데 일단 적어 볼게요. 일단 저축은행 한 곳에 278만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 650만원, 또 다른 저축은행에 737만원, 그리고 햇살론으로 680만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 1050만원, 그리고 캐피탈에 387, 그리고 또 다른 캐피탈에 600, 그리고 저축은행에 300, 그리고 대부업체, 대부에 1000만원, 합해서 5682. 건수가 너무 많아서 계산하다 틀릴 것 같아서 미리 계산했어요. 참, 저축은 몇 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건. 저축은행만. 캐피탈 2건에. 야, 이 정도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대출 중개업체 있죠. 중개업체에서도 이렇게 대출 받기는 힘들겠네. 어떻게 이렇게 받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이분이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도 있고, 연체 이력도 없고, 신용등급도 나쁘지도 않아요. 6등급이요. 신용. 6등급. 이렇게 대출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건 아니었나? 아, 대부가 2건이네. 2건. 10건. 그것도 저축은행 캐피탈. 근데 등급이 6등급이면 정말 양호한 등급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 은행부터 잘 이용하신 분이, 그리고 이금융권, 그 다음 대부. 이게 일시에 대출이 확 늘어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부터 잘 이용하다가 은행 점점 가라앉으니까 이제 이금융권. 이금융권도 점점 말하니까 그 다음 대부. 차근차근 한 계단 밟고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은행은 다 갚아서 없고, 이금융권은 이만큼 남아있고, 이제 대부업체 이제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대부업체도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시작도 안 돼. 이제 더 이상 나오지도 않겠네. 이분은 제 생각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연락을 주셔서. 왜? 만약에 이 상황에다가 이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 금액이 더 많아져 버린다. 그러면 이건 통대한 대출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통대한 대출도 안 되면 어떻게? 여력 없으면 이제 개인 회생이나 신용 회복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 이 상황, 진짜 적절한 상황에 연락을 주셨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통대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용 이상 없고, 서류에 이상 없고, 나이스 올크레딧 다 이상 없고, 연봉대비 부채 비율 나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자, 일단 2만원 대출 금액을 전부 다 상환을 해야겠죠. 다 상환을 하니까 신용 6등급이 4등급까지 상승이 됐습니다. 비록 단계는 2단계 올라갔지만 어마어마한 점수가 올라온 거예요. 6등급에서 4등급까지 점수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점수를 다 올라선 거죠. 그만큼 이분은 대출을 이용함에 있어서 잘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천천히 꾸준하게 연체 없이 갚을 거 갚으면서, 거기다 하나 더 칭찬드리고 싶은 게 현금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6등급, 4등급 2단계밖에 안 되지만 점수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점수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이분은 은행으로 가야죠.
주거래은행 가죠. 주거래은행 가서 대출을 신청을 합니다. 얼마까지 나왔냐면 4,200만 원이 나왔어요. 연봉이 4,100만 원. 일반 법인. 일반 법인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 법인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연봉의 80%를 먼저 제시를 합니다. 100%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연봉의 3,000, 3,500 그 정도 예상을 했어요. 생각보다 더 잘 나왔죠. 잘 나왔다는 건 뭡니까? 은행 내부 등급이 CS 등급이 잘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 너희들 은행 등급이 그렇게 잘 나왔다면 좋아. 타운에 한 군데 더 가버리자. 이왕이 등급 잘 나온 거. 그랬더니만 여기서 1,000만 원 떠해져 버린 거예요. 이 4,200만 원이 전산에 떴는데도 다른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더해줬어. 연봉이 4,100밖에 안 되는데. 헐. 기대 이상의 어마어마한 답이 나온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이 회사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이 회사 장점이. 이제 지역에 그 운수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시내버스. 그 회사예요. 운수업이죠. 시내버스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은행에 방문을 해서 어차피 뭐 가까운 은행에 가니까 지역에 있는 은행에 방문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한 뭔 인센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좀 있었는 것 같기도 해요. 같은 지역 회사로 해서 좀 유명하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생각외로 훨씬 많은 금액을 은행에서 받아버린 거죠. 자, 가지고 있는 게 5,680이 받은 게 5,200. 좀 부족하죠? 이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금액은 가야지. 솔직히 나머지 이 금액은 간다 해도 이건 너무너무 잘 나온 거죠. 이거 4,120분이 5,600이라는 금액을 전부 다 은행으로 돌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제 간혹 가다가 저희 그 주거래 은행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제시를 먼저 하질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연봉에 3,500, 3,500, 많게는 4,000까지는 은행으로 가지만 나머지는 이금융권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다 드립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은행에서 나와버렸으니 고객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얼마가 나왔느냐? 2,500만 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4,000, 5,000, 7,700이에요. 5,682. 무려 2,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더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순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통장을 하면 항상은 아닌데 거의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 마지막에 나온 금액을 대부분 다 이용을 해버려요. 이 채무를, 그러니까, 아니, 이거 보는 것보다 이걸 보는 게 나아요. 이 힘든 고금리의 채무,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10건이나 되는 채무를 이 연봉으로 갚아 나가려고 하니, 이 월급으로 갚아 나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생각외로 자금이 더 나온 거예요. 여유 자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써버린 거죠, 또. 7,700을 다 이용하셔서. 고객님들께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차피 상환은 고객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정은 고객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거 이거 없애자고 대안을 했는데 또다시 부채 늘려가지고 또 힘든 생활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하시고 상황 계획 잘 세우시고 나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다 이제 잘 해야죠. 잘 갚아 나가야죠.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뭐 결국은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봤는데 뭐 제가 어쩔 수 없죠. 고객 원하시는 대로. 앞으로 그럼 연체 없이 잘 갚아 나가시길 바라고요. 고객님은 이제 앞으로 절대 통대안은 안 됩니다. 왜?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뭐 연봉이 뭐 갑자기 6천, 7천만 원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올라가더라도 안 되겠네.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올라가더라도 연세 때문에 이제 나이 제한에 걸려가지고 통대안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상환 잘 하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 있으면 연락도 주세요 하고 상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통대안 대출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그 선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선이란 게 뭡니까?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분 같은 게 솔직히 좀 과하긴 하죠. 부채가 과한 게 아니라 대출 내역이. 은행이 끼고, 아까 말씀드린 은행이 끼고, 그 다음 여기에 이금융권이 끼고, 뭐 이금융권이든 뭐 대부업이든 상관없고 대부 끼든, 은행 비중이 낮고 고금리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면 이건 하루빨리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모르시면 당연히 물어보시면 되는 것이고, 더 늦어져서 없어지고 이거 비중이 너무 높아서 연봉보다 높아가지고 이거조차도 못 하신다면 정말 그때는 답 없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하시는 수밖에. 그러니까 일단 저금리보다 고금리 비중이 높다면 반드시 상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